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오늘 자꾸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나들이 하기에는 참 그죠? 어려운 날씨죠. 이럴 때 집에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이 윌키와 함께 주식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폭락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그런 폭락주냐? 물론 어떠한 여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떠한 기업의 펀더멘털의 이 심각한 훼손에 따라서 폭락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폭락이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와 있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 오히려 이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면 지금 시점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에 반로해서 일단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 폭락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 시총이 견고하고 그리고 이 재무 건전성이 그나마 괜찮은, 흔히들 얘기하는 이 잡주 아니고요.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가운데서 엄선해 봤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시간에는 LX 하우시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 이 사명이 좀 생소하죠. 2021년 7월에 일단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LG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LX 그룹이 새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그 산하에 LG 하우시스가 아닌 LX 하우시스로 사명 변경되면서 즉 이 LG 그늘에서 탈피했다. 작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LX 하우시스의 이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LG화학 산업재 사업 부문이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이다.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이 건축 자재와 자동차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는 중국, 북미, 유럽의 고객 중심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이스톤, 그리고 인조 대리석, 그리고 자동차 원단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도 이 시장 경쟁력이 견고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LX 하우시스 얼마나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작년에 전 고점이 11만 3천 원이었는데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52.65%, 즉 이 반토막 이상 하락한 주가의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때는 최저가가 3만 350원이었어요. 이 최저가 대비하면 76.28% 상승한 주가이지만 이 고점 대비해서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이상 주가가 하락한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와 견주어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피 최저가 대비 현재 지수는 어때요? 지금 최저가 대비 90.67% 오른 2745포인트죠. 그러면 작년에 최고가 대비 현재 주가는 17.24% 내린 2745포인트죠. 그렇다면 LX 하우시스는 어찌됐든 이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하락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LX 하우시스가 무언가의 이유로, 무언가의 사유로 현재 주가가 코스피, 즉 이 벤치마크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는 일단은 EPS 마이너스 11,536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참고로 지금 12월 결산 자료인데 이게 2021년 결산 자료가 아니고 2020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아마 이걸 지금 구성하고 있고, EPS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을 흑자가 아닌 적자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LX 하우시스는 작년에는 흑자였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3월 중순 안에 LX 하우시스의
그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게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2020년까지는 EPS는 마이너스였다. 업종 PER 대비해서 뭐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마이너스였으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요하게 보는 거는 이 PBR입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일단 지금 가치주를 논할 때 이 장부 가치보다도 이 주가가 현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일단은 가치주에 일단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BR 수준이 1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LX 하우시스 1보다 낮은 이 PBR 0.61배, 그죠?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익률 보시면 다 전부 다 파란색으로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계속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절대 지금 비싼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3,500원인데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2016년부터 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을까요? 지금 어찌됐든 이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가중이 되고 인건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크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요하게 보고 싶은 게 이 ROIC입니다. ROIC. 여러분들 ROE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 그죠? 그런데 이 ROE보다도 요즘에 조금 더 이 각광을 받는 지표가 이 ROIC입니다. ROIC. ROE는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만큼 내느냐 이거 보는 건데 ROIC는 영업 활동에 투하된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 보시면 2016년보다도 앞으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조금 나빠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이거는 사실 20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21년 12월이 나오게 되면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요 슬라이드에서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실적이 지금 20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받고 21년부터는 일단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21년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역시나 볼 거는 PBR 밖에 없다.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현금 배당 수익률이 0.56% 그죠? 높지 않습니다. 연금 배당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배당을 준다는 거에 일단 포인트를 조금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ROIC 요즘에는 ROE보다도 오히려 ROIC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ROI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본이 아니고 자본인데 자본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ROIC. 어쨌든 ROIC 또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이 LX 하우시스는 지금 2016년 뒤로 갈수록 역시나 조금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익을 잘 못 내고 있다. 왜 이익을 못 내고 있을까? 매출액은 견고할 것 같은데 이익은 못 내고 있다. 역시나 이 원자재 비용의 부담의 증가 그리고 인건비 부담의 증가 뭐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일단 재무지표입니다. 일단 재무지표를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2018년, 19년, 20년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죠? 매출액도 좀 비슷하고, 하지만 2021년 12월, 일단 뭐 결산 기준, 작년 결산 기준 해서 컨센서스를 보면, 어찌됐든 영업이익은 798억, 그죠? 그리고 뭐 이 4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106억으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하겠지만 요 슬라이드는 지금 21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고 12월을 추정한 컨센서스 즉 이 추정값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얼마 전에 LX 하우시스는 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연간 실적을 일단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에 오히려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영업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요 영업 이익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컨센서스보다도 이 실적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뭐 나쁘게 표현하면 어닝 쇼크,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보면 이렇게 2018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R 지표도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뭐 PER은 어찌됐든 뭐 20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좀 높은 수준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PCR은 조금 이 2018년 이후부터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싶었던 게 이 재무 건전성을 논할 때는 이 부채 비율, 특히나 이 금리 인상기에는 이 부채 비율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채 비율도 썩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제가 항상 이 부채 비율을 논할 때는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 100보다 낮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100보다 좀 많이 높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200, 300, 400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21년 12월 기준 했을 때는 약 한 190 정도 나온다라는 게 즉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의 수준이 약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참 좋은 게 없죠. 지금 LX 하우시스에 대해서는. 자, 이 요점 한번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Q 실적이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해서 요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이 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이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어닝 쇼크 났다. 자,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나마 개선 중에 있고, 부채 비율은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 LX 하우시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좋은 게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PBR 수준만 1보다 낮은 현재의 낮은 구간이 있다는 것 빼고는 현재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LX 하우시스의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기업 개요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일단은 이 건축자재 그리고 자동차 소재를 중심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죠. 그 중에서도 이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면 건축자재가 이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한 26%를 가까이의 자동차 소재 부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및 수출 구성인데, 자, 26.69%의 자동차 소재 부분에서는 내수가 거의 반반인데, 이 건축 자재, 이 73% 이상의 가장 이 매출 구성에서 비중이 높은 건축 자재 부분에서는 내수가 수출보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환율 변동에는 조금 리스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은 이 고환율에서는 오히려 이 수출 비중이 조금 있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또 좋은 게 좀 이런 게 또 눈에 띄네요. 자, 신용등급 변동 내역에 계속 그래도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A등급, 그나마 우량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요거는 뭐 크게 제가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 반기 보고서에서 이 내수와 이 수출 에 대한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실적을 토대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앞서서 요 그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점 정리해 볼게요. 자, 회사채 등급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비중이 조금 크고 그래도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위험은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은 고환율
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역시나 이 건축 자재 그리고 자동차 소재 이런 어떠한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역시나 건설 경기나 이 자동차 판매 업황과 관련해서 이 주가가 이 좌지우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이런 어떤 자재, 소재 만드는 어떤 회사들은 역시나 이 원가 부담이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원가가 낮아진다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다면 뭐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이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은 것은 역시나 이 원가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이 LX 하우시스에 대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 이 강계웅 대표가 자사주 1천주 매입, 뭐 실적 회복 자신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실제 이 자사주 1천주 매입을 해봐야 이거 1억도 안 됩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강기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으로 해서 이 주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무언의 어떤 그 주주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크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작년 12월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인테리어 자재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고부가 건장재 제품 확대를 통해서 뭔가 개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LX 지인 인테리어 지인 스퀘어가 연이어 계속 오픈해서 지금 작년에 20여 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또 상당히 많이 이걸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올해 2022년 3월이죠. 이 3월에 이 PF 단열재 4호 라인 준공 효과와 더불어서 이 건자재 매출 성장 및 고정비 감소 효과로 점진적인 이 수익성 개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지금 일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올해 1월 27일자 뉴스였고요. 이데일리. 자, LX 하우시스 지난해 영업이익 673억 원, 전년비 5% 하락. 역시나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이 컨센서스보다는 4분기 실적에서 영업 손실 나는 바람에 적자 전환해서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은 3조 4,720억 원으로 전년비 해서 14% 늘었습니다. 매출은 견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역시나 이유는 프리미엄 건축 자재가 국내의 판매 확대가 돼서 매출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급격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4분기 영업 실적이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라는 게 주요 이유였고, 그 가운데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PVC 가격이 60% 이상 올랐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자, 4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 마이너스 20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최근 뉴스입니다. 2월 18일자 뉴스고요. LX 하우시스 원자재가 줄어든 수익을 이 슈퍼 세이브 창호로 이 고부가 가치 이 제품으로 뭔가 이렇게 개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 PVC 가격이 60% 증가를 했고, 그리고 가구 제작에 주로 쓰이는 러시아산 제재목의 가격도 57만 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도 이 유가가 또 많이 올랐고, 이 또 해상, 이 운임도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 물류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원재료의 가격 변화가 역시나 수익성의 악화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7년에 영업이익이 1,435억 원이었는데 18년에는 886억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더니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2020년에는 그나마 1152억 원으로 증가를 했지만 지난해 원가 부담이 워낙 또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여기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6.6에서 4.0, 4.0, 5.3, 3.0으로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왜냐? 매출 대비 그러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고공성장을 했지만 그나마 성장을 했지만 이 원재료 가격 부담 그리고 물류비 상승 뭐 등등의 이유로 역시나 이 영업이익률은 하락을 했다.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좀 더 긍정적인 또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2월 3일자 뉴스고요. LX 하우시스가 이 업계 최초로 ESG 종합 A 등급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일단은 요즘에는 ESG가 워낙 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ESG 이 등급의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귀추를 좀 주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LX 하우시스가 어찌됐든 이 ESG 등급에서는 어쨌든 이 종합적으로 A 등급 받았다. 그래서 친환경 인테리어 선도 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2월 17일 뉴스고요. 자, 최근에 KCC 또 실적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나서 그날 아마 실적 발표하는 날 엄청나게 큰 폭락을 했었죠. KCC가. 뭐 더불어서 LX 하우시스도 4분기 실적은 부진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사에서 내용을 뭐 다 넣지는 않았고 그 LX 하우시스와 관련된 내용만 일단 뽑아서 일단 내용을 전달을 드리면 일단 LX 하우시스는 실적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건축 자재의 경우에는 특히나 물류 대란에 따른 운반비 부담이 단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 부담이 앞으로도 조금 지속이 될 거고 그리고 단기간에는 이 수익성 개선은 영향은 조금 좀 미미하지 않겠나 수익성 개선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LG LX 하우시스의 실적 개선에서의 관건은 마진 회복, 그죠? 마진 회복이라고 했다. 영업이익, 그죠? 영업이익의 회복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룡 애널리스트는 LX 실적 개선은 역시나 4분기에 영업 손실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업 손실 축소를 통한 체질 개선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므로 단기가 아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차트 상에서 주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 3350원 최저가를 찍고 현재 수준은 76.28% 상승 53,5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최저가를 찍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해왔습니다. 21년까지는. 그죠? 근데 이 배경에는 역시나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시중 유동성 풀리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뭐 분양 항상 마음판되고 뭐 분양 청약률도 막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막 높아져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설업 전체가 호황이었고 또 건설업의 주가가 다 상승기였다 보니까 동반해서 LX 하우시스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21년에 또 많이 또 빠졌죠. 중하반기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이유로 뽑는다면 역시나 이게 LG 프리미엄이 조금 사라졌다. LG에서 LX라고 LX 하우시스라고 이 사명이 변경되면서 LG 프리미엄이 상실된 게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VC 가격도 60% 상승을 했고 그리고 물류 대란에 따른 운임도 상승을 했고 역시나 이 원가 부분이 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즉, 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도 이 덧붙여져서 현재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작년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약 50% 이상 내리진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주가 상승은 실적인데 특히나 이 매출액 성장은 별도로 해서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21년에 20년 대비 21년에는 10% 이상 매출액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수익성 개선이 지금 역시나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2년 1분기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4분기, 그러니까 21년 4분기 대비 22년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느냐, 아니면 개선될 여지를 보이느냐, 원가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느냐,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업 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적자 지속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22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원가 부담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대한통운이라든지 등등의 이 그 뭐랄까요, 그 물류 대란이잖아요. 지금 뭐 해상 운임과는 별도로 국내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어떤 CJ 대한통운을 비롯해서 등등의 회사들이 지금 이 파업과 관련해가 있고, 근데 이게 또 파업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첫 번째, 그리고 인플레 압력이 만약에 좀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인플레 압력이 완화가 돼서 원가 부담이 좀 낮아진다면, 그죠? 그리고 이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만약에 이 제품 가격을 더 높인다면, 즉 이 가격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현재 지금 이 LX 하우시스도 이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 고환율 이 기간이라는 점이 조금 더 이 수익성 개선에는 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LX 하우시스가 역시나 지금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이 탈출로로 이 고부가 제품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 선택과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사업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인데요. 자, 결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도 그렇고 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모든 이평선이 지금 다 우하향인데, 지금 현재 5일 이평선, 이 단기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승 돌파를 한다면, 즉 상승 돌파가 아니더라도 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에 근접해 가고 있다면, 또 근접해진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좀 나쁘지 않다. 매수 적기다, 그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매수를 한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지고요. 역시나 지금 LX 하우시스의 이 가격대,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가격 추이를 보면 역시나 이 심리적 지지 가격이 5만 1,000원에 집중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마다 이게 매수하는 시점을 조금 다르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 투자 고수들이 이야기할 때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승 돌파할 때, 상향 돌파할 때, 그죠? 이 뭐죠?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뭐 매수를 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먼저 적기는 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게, 심리적 지지선이 이탈돼서 사람들이 투매가 나올 때, 아, 이 LX 하우시스 포기하고 그냥, 아, 뭐 손절해야지 할 때, 그죠? 그럴 때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심리적 지지선은 5만 1,000원인데, 5만 1,0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워도 주워 담아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줍줍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반적으로 뭐 5만 1,000원에서 5만 5천원 사이에 만약에 매수를 해도 크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LX 하우시스를 투자하고자 매수를 한다면 이 심리적 지지 가격대인 이 5만 1,000원을 하향 이탈할 때 사람들이 포기하고 투매할 때 손절할 때 그때 저는 아마 줍줍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정스럽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원하신다면 역시나 일봉상, 주봉상 5일 이평선이 22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2년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합니까? 지금 3월까지 마감을 하고 아마 뭐 5월 중순까지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매수 타이밍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시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시기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1분기 실적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직전 분기 4분기 21년 4분기 때처럼 영업손실 적자가 영업손실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오히려 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 좀 손절을 하는 것도 아니면 물량을 좀 줄이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영업손실이 아니라 흑자 전환을 했다. 반면은 또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이러면 아마 주가는 상당히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9일 이후에 대선 주자 중에 누군가가 대선에 승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주택 공급에 대한 지금 의지는 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나뉘게 되는데 역시나 지금 LX 하우시스의 주 매출 상대처가 지금 보면은 그 GS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민간 사업자 주도로 하는 이 주택 공공정책을 낸 이 윤호부 쪽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 뇌피셜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원자재 가격 확인은 필요하다. 이 PVC 가격이라든지 뭐 해상운임에 있어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이겠죠. 그리고 국내 물류 대란과 관련된 이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역시나 LX 하우시스의 이 긍정 포인트는 현재 아마 그래도 바닥권에 좀 진입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은 그래도 21년에는 20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출은 계속 견고한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어찌됐든 사명이 변경됐고 LG의 그 프리미엄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즉 이게 LG 그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다른 어떤 기사에서도 보시면 LX라는 어떤 사명으로 변경을 해도 첫 해에 작년에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LG 그늘에서 탈피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긍정적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위드 코로나, 그죠? 이 코로나의 어떠한 부분의 리스크를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점으로 진입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부진은 주가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빠졌던 배경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모든 것들이 이 하락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뭐 종목 이 개별 종목들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 하락 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역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 추가 하락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1,000원에서 5만 5천원에 매수를 하시는 거는 나쁜 가격에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저 윌키라면
역시나 심리적 가격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고 사람들이 포기해서 손절할 때, 저는 그걸 줍줍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쭉 차트를 보니까 이 LX 하우시스의 심리적 지지 가격대는 5만 천 원입니다. 5만 천 원. 근데 5만 천 원을 하향 이탈하면 그때는 줍줍해도 땡큐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LX 하우시스 매수 괜찮냐? 나쁘냐? 매수 가능 점수, 제 점수는 60점입니다. 60점. 그래도 뭐 60점이라는 거는 50점보다 10점이나 높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도 수익 가능 확률이 6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제가 준비한 영상을 뭐 짧게라도 한번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제가 이 폭락주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폭락주 가운데서도 옥석을 잘 가리면 저가에 참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판단에 근거를 했고, 역시나 그 가운데 이 오늘 첫 시간에는 LX 하우시스를 가져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LX 하우시스가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첫 시간에 이 첫 종목으로 LX 하우시스를 가져온 만큼 저 역시 앞으로도 이 주가의 어떤 그 모니터링은 계속 해갈 것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요 LX 하우시스도 주목하시면서 이 5만 천 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봐가면서, 깨진다면 줍줍해도 괜찮고, 만약 계속 지지를 해간다면 5만 천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의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다. 하지만 자, 22년 1분기 실적 확인하셔가지고 21년 4분기 실적 대비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보고 손절을 할지 계속 끌고 갈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보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